제가 오늘 이걸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나름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쫙 보내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동요가 되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얘 이전에 원래 이제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까만색을 지금 바탕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걔를 먼저 작업을 하려다가 오늘 왠지 갑자기 레드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 그냥 쨍한 레드 색깔에 약간 깊이를 주기 위해서 블랙을 살짝 섞어가지고 바탕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얘 먼저 작업을 딱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지금 제가 공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는 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지금 주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결국은 상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블랙과 레드를 이제 사람을 이렇게 여기 아직 미완성이에요. 여기다가 사람을 표현을 해서 지금 우리의 나의 독선, 나의 아집, 그리고 나의 가치관, 나의 소신, 나의 주장, 막 이런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맞을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 소신, 막 나의 주장, 막 이런 것들이 나만 맞고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 이야기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뭐든 이런 것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내 말 들어봐,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넌 틀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는 세상을 살고 있어서 이게 막 지금 약간 여러 색깔들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에 막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색깔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채기처럼 막 이렇게 나 있는데요. 이 생채기 같은 느낌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 가치관으로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가 상처뿐이다라는 느낌으로 이 상처를 좀 표시를 해봤고 거기에 그래도 제가 하나 좀 희망을 두고 싶었던 건 이 노란색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삐리리 이렇게 만나는 여지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옐로우로 딱 쫙 한번 그어봤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막 그린 것 같다고요? 아이고 그건 아닌데 내가 얼마나 약간 이것도 필이 막 올 때가 있거든요. 필이 막 그래서 내도 막 영상도 보고 막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막 필이 갑자기 꽂힐 때가 있어요. 나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그림 그리다가 막 갑자기 붓이 내 마음과 의지와 상관없이 막 붓이 막 가는 느낌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몸이 움직이고 있고 내 붓이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또라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또라이가 저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또라이가 나쁜 또라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시선들 그게 약간 나는 이거라고 이 컵이야 그냥 민트색 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되게 가지각색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세상이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라이면 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제가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이 무대를 갑자기 막 작업실 미술 화방처럼 만들어 놓고 미술 작업실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하는 것들이 쟨 또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뻐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는 예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왜요? 이쁘다고 아니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크게 쌍꺼풀 있게 놔주시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낳아주셔서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막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니까요. 네,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똑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같이 겪은 사람은 똑같은데 둘 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뭐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들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 피해자, 100% 가해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100% 가해만 하고 누가 100% 피해만 받고 하는 관계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굉장히 친했던 분들이 갑자기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의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이제 뭐 두 분만의 오해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기 해석대로만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거든. 이게 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인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꼭 중간에서 전달하고 그걸 막 부풀리고 막 뭐 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신은 뭐냐면 우선은 웬만해서 뭐 다른 사람 막 험담하거나 막 이러지를 않을 뿐더러 혹여나 만약에 제 얘기가 들린다, 뭐 누군가로부터 제 행동이나 이런 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한 말인데 뭐 그걸 가지고 복해 해석해가지고 뭔가 제 얘기가 들린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니, 지연아? 너가 이렇게 얘기했니?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무조건 바로 정리를 해요. 뭐냐면 저는 저한테 그 말을 전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너가 그랬다고 해서 되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이러면 그 사람을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전달한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이런 얘기 저한테 전달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 사람과의 저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를 그 당사자분에게 바로 확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하죠. 왜냐면 나름 이거 그냥 너만 알고 있어. 그냥 내가 너 마음이 친하니까 얘기해 준 거야. 막 얘기해 준 건데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그러더라. 이런 거.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하지. 왜냐면 자기가 말을 전달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전달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저기하자면 전달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큰 오해가 불러옵니다. 두 번째, 혹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오케이, 바로 풀어줄게.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풀어줄게 해서 저는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언니한테 오해 풀게요. 이래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몇 번 하니까요. 참 신기한 게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지연이한테는 그런 게 안 먹혀. 그러니까 뭔가 같이 막 욕하고 뭔가 누군가로 험담해가지고 아, 그랬어? 아, 진짜 그랬어? 아,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먹히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왜 나만 모르고 뭔가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혹여나 그런 내 얘기들이 혹여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니까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면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 우리가 되게 표면적으로 되게 친한 것처럼 느껴서 나는 티났다고 느끼지만 그 얘기를 직접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닌 거죠. 편한 관계는 아닌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막 오지랖들 있잖아요. 저도 오지랖퍼인데 굉장히 관계가 많고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하는 일들이 정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그러니까 고독이 나쁘지 않은 거, 고독이 외롭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내 마음의 고가 좀 덜해요. 내 마음에 왜냐면 넘 얘기 듣고 그러면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잡념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막 어느 순간 그러잖아요. 사람 관계를 어렸을 때는 막 열정이 넘치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나이가 이제 점점 먹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편하고 좋은 사람, 만나도 부담 없는 사람, 그렇게 소수 정예가 이렇게 꾸려지거든요. 서로 성향대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부질없는 거죠, 뭔가. 관계가. 누구 철학자가 그랬는데요. 인생은 허무의 허무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느껴가는 나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가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굉장히 더덥고 허무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걸 살아갔을 때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그렇다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뭔가 큰 목표를 세워서 쟁취하고 하는 것들이 그거는 큰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나를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왜냐면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인생은 허무하고 더럽은 걸 깨달아가는 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어렸을 때 좀 많은 고생을 했다던가 아니면 정말 많은 스스로에 대한 자문자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인생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깊은 고뇌를 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도 내가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온전한 기쁘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그 상태, 그 행복을, 그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 막 이러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막 이런 단어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내가 큰 것을 바라는 것보다 작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걸로 인한 괴로움과 시기, 질투와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이걸 갖지 못했으면 굉장히 아팠겠다. 이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 감사함에서 오는 자그마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덜 피곤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지? 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건 같은 경우도 의미를 많이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버리지 못해요. 와, 나 이거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 첫사랑한테 받은 컵이야 라고 의미를 막 너무 둬버리면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에게 물건은 차고 넘쳐날 수밖에 없고, 뭐냐면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들으니까 계속 주변이 복잡해지고 꽉꽉 차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물건뿐일까요? 과연 이것뿐일까요? 사람도, 일도, 그 환경도,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계속 의미를 너무 많은 것을 부여하다 보면 계속 복잡해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쌓여가는 것들만 가득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또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작은 사건에, 뭐 작은 일에도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내가 이거를 의미를 부여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다르게 비틀어서 회선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떨궈버렸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막 이렇게 막 복잡했거든요. 막 일어나면서도 자면서도 막 자꾸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떠한 그 과거에 대한, 지나가건 대한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들은 결국은 내 스스로를 정말 고문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가 괴롭히는 거지, 나를.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나씩 꺾어 나가는 게 내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작품, 아까 그림을 막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끝에. 근데 감사한 건, 또 하나 감사한 건,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거쳐서 내 고민들이, 나의 잡념들이, 나의 막 그 놓지 못하는 나의 성향들에 대한 부대낌이 결국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이거 뭔가 느낌을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는 그 상황까지 오게 한 또 나름의 그 소스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